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 온갖 심혈과 러거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묘문을 꽃피우시기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야는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옥은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리 일토에 모셨던 2015년 7월 6일 그날 우리 원실들에는 도마도, 오이, 고추를 비롯해서 원실 작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눈뿔이 아득하게 펼쳐진 원실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원실 바다를 보는 것 같다고, 규모가 대단히 클 뿐 아니라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자랑할 만한 기지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맛있고 용량가 높은 수확 우량 품종의 원실남새 종자들을 도만이 육종에서 널리 보급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원실남새 생산을 현대화해서 온 나라에 일반화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전국의 남새 원실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도를 잘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연구소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연구소에서는 올해에도 맛 좋고 용량가 높은 10여 가지의 남새 품종들을 새로 육종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정보당 소출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남새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80일 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하자. 지금 당 제8차 대회를 보유하기 위한 80일 전투의 주요 전선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지켜들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철도운수 부문의 계획수행 정령과 그리고 각지에서 충성의 80일 전투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철도운수 부문에서는 이 수송 실적이자 생산 실적이고 또 군물 피해복과 80일 전투의 성과라는 이러한 그 비상한 과거를 가지고 수송 전투를 힘있게 벌여서 현재까지 연간 수송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수송 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05%나 늘어났습니다. 물동들을 제때 실현하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들을 따라 세움으로써 수송량을 부쩍 누리고 연간 수송 계획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끝냈습니다. 또한 이 소피안 기관차대, 평양 기관차대를 비롯해서 20여 개 기관차대들에서 연간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고 700여 명의 연간 계획 완수자가 배출되었습니다. 기관차 수리에서 질을 높이기 위한 문제, 또 아니고 기관차 승무원들 속에서 기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이제 80일 전투에 들어서면서 이거 기술과나 검사과에서 수송권을 제출하는데 기착되지 않고 수리 현장에 내려가서 수리공들과 함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에서 이거 반복 수리가 없어졌습니다. 수리공들 속에서 기능도 현재 연락하는 게 눈에 띄게 알리고 그래서 정전에 비해서 수리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객차 수리에서 기본은 그 사전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열차 기술 검사와 자재 보상 사업을 따라 세웠습니다. 하다 나니까 지금 현재 객차 수리 계획을 75% 수행했습니다. 객차 내부의 우장품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 객차 외부를 새롭게 도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정호분들과 이 기술자 기능 속에서 수많은 발명도 나오고 창의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차 수리와 객차 묘문을 유지한 사업에 수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올해 철도운수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철도 현대화를 다고치기 위한 노력이 지난해보다 활발해졌습니다. 철길 건설과 관리, 그리고 철도의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가학화 합리화한 데서 제기된 문제들, 우리식의 철도 차량들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이런 과제들에 중점 두고 우리 올해 연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육축 교류 전기기관차를 개발한 데서 변환기 그리고 전동기, 이게 집전기와 같은 각종 전기 설비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열차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신속히 믿음성 있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한 모든 대상들 여기서 시험해보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서 모의해가지고 그 철길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시험 장치를 우리가 올해 새로 제작해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 해결했습니다. 부룡 합금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주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을 정상화하자고 보니까 뭐니 해도 합금철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전국 생산용 정결제인 주원료를 우리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을 정상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주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수십 차례의 시험 과정을 거쳐 이 원료로 합금철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통강 신발 공장에서 원료 자재의 재산화를 실현해서 신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장에서는 170여 종의 신발을 개발하고 생산에 도입하였습니다. 그중 재자원화해서 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은 수십여 가지 품종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장에서 재생 이용한 신발창 겨울바닥입니다. 파수지들을 모두 해소 이용해서 생산에 이용하게 한 이러한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사출 직장의 사출기와 그에 따른 형태들 모두 개조해서 생산을 지금 정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에서는 최신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신속 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최신 과학기술 성과와 발전 추세에 대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소집 분석해서 해당 부문에 보급함으로써 생산 장성과 경제 활성화를 추동하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복합효소 흑경화제에 의한 도로와 산림집 건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여러 단위에 도입함으로써 지방 건설을 다그치고 경제적 실리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군 제천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음의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사차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뭐니 해도 지력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장에서는 관리원의 일꾼들이 작업반들을 하나씩 맡고 매일 그 생산 실적을 따져가면서 북부산 비료 생산과 신양이어 발효 대비 생산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 쪽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목표를 65% 개선을 넘어섰고 이 육농자재 준비 사업을 비롯해서 이 수록가스기는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는 해방 전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와 오감 밑에서 피눈물 나는 노예살이를 강요당했던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며 착취계급의 번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물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 8월 강남군 이산리에서 쿠물 피해 복구를 할 때 이 집 천정에서 자그마한 봇대를 하나 돌출했는데 거기에는 일제시기의 문소장들과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나와서 판명한 데 의하면 이 집에서 대를 물려가며 살고 있던 지주 족속들이 때가 오면 잘 살아보려고 감춰두었던 일제시기의 문소장들이었습니다. 그 문소장들을 본다면 토지매도 중서와 용수증 범증이었고 이 성경책은 거의 10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에서는 지주 손주 며느리 2년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 늑다리들이 이 문소장들을 조조마다 가져갔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개싸움질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1년들의 해방 전에 제 지주 족속들과 함께 살은 횟수는 계산해 놓고 보면 몇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문소장들 권세에 놓았고 또 그것들을 가져갔다고 싸움질 한 것을 보면 이 착취 계급의 번성이 얼마나 지변가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과 증거물들은 계급적 원수들의 번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잠시나마 계급적 근본을 잊고 산다면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자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속에 세계적인 하루 사망자 수가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10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이 악성 전염병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1만 2,400여 명으로서 지난 4일 당시의 최고 기록이었던 1만 2,240여 명보다 160여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1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7,067만 2,800여 명, 158만 7,35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2월에 들어와서 악성 전염병의 확산 추이를 보면은 여전히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피해 상황이 제일 심각합니다. 10일 현재 아메리카 지역의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31만 4,300여 명, 5,370여 명에 달했고 유럽 대륙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23만 3,200여 명, 사망자 수는 5,38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들의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합치면은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84% 그리고 86.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전염병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 이날 하루 동안에 2만 7,927명의 감염자와 5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56만 9,126명, 4만 5,208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과 인디아 그리고 브라질 다음 네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나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 약간의 안정추이를 보이는 듯하던 프랑스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다시 증가했는데 10일 하루 동안 1만 3,750명의 감염자와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0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233만 7,966명, 사망자 수는 5만 6,94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10일 하루 동안에 2만 3,649명이 새로 감염돼서 전염병 발병일에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자국의 전염병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주간 감염률이 10만 명당 500명 이상을 기록한 동부의 일부 지역들에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카나다에서는 10일 현재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43만 3,251명, 1만 2,954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부는 접촉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12월 중순경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탈리아에서 큰 물과 폭설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6일부터 내린 무더기비로 강들이 범람하고 살림집들이 침수됐으며 천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라 북부 지역에서는 7일 내년에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려서 일부 산간 도시들이 밤새 차단됐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네덜란드의 여러 상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상점과 주변 건물들이 심하게 파괴되고 주차하고 있던 자동차에 불이 달렸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정착해왔고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소이안 중부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2일 토요일
음력으로 10월 28일입니다. 내일 소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저녁경부터 흐려서 바닷가를 위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 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눈이 내리겠고, 특히 호천과 김책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10c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하 25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중급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약간의 눈이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15 내지 20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5 내지 20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일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평안남도와 황해남도의 해안에서 높은 만조와 파도에 의해 해안 방조제와 간속지 제방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대부분 날들이 비교적 온화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3.8도로서 평년보다 1.6도 높았습니다.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견디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위 중급경보입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룡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특히 14일에는 기온이 전날보다 8도 정도 낮아져서 심한 추위가 있겠습니다. 이 추위는 1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13일에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14일에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5일에는 지용의 용량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16일에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7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용량으로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18일에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추위 경보가 내려진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을 궁력 제한하고 소독과 손 씻기를 비롯한 방역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며 동상을 입거나 심장혈관 계통 질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